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뉴요크의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산불을 지른 혐의로 37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캘러베러스 카운티에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월 최대 10만 달러를 내면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논란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협상이 긍정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란과 오만 간 호르무즈 선박 통항 합의 과정에 미국이 관여 중이며 조만간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conversation and a negotiation that we are involved in between Oman and Iran on how more ships can be able to go through there safely in the short term as we move towards these longer term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도 당면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We are in talks with the Iranians, and I think there is a chance we may have a deal today or tomorrow to open the strait and move towards a more normalized position in this conflict.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한 차례 더 하락할 걸로 본다고 했는데 다만 통행료 부과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현재까지 오만과의 회담이 기술적, 정치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협상 진전 소식에 브렌트유는 장중 5% 넘게 떨어져 배럴당 79.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국적 상선이 예멘 인근 홍해에서 이란산 무기에 맞아 침몰하는 등 긴장 분위기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결국 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로 좁혀지는데 미국 언론들은 입항은 이란, 출항은 오만 항로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우 이란이 결국 해협 입항 항로를 관리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 국면에서는 호르무즈를 다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뉴저지주 뉴워크의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지난 1일 엘살바도르 출신 41살 남성이 구금센터에서 응급 상황을 겪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유족은 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발작 증세로 약을 복용해 왔으며 숨지기 전날 얼굴과 오른손이 저리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망은 델라니 홀이 지난해 5월 이민자 구금시설로 문을 연 이후 두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아이스 구금 중에 숨진 사람은 50명을 넘었습니다. 델라니홀에서는 지난 5월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항의하는 수감자들의 단식 투쟁과 시설 밖 항의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아이스는 고인에게 구금 기간 동안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켄 일대에서 대형 산불 3건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중 한 건을 고의로 낸 혐의로 37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에런 파리나치가 지난 1일 도로변 풀밭에 불을 붙여 올드 트레이스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산불이 시작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지만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어제 오후 1급 방화 혐의로 다시 체포됐습니다. 파리나치는 지난 2010년에는 애리조나주 자택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 3건으로 지금까지 10,000에이커,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가 불탔고 건물 최소 700채가 전소됐으며 400채가 추가로 파손되거나 소실됐습니다. 대피령 대상 주민은 하루 만에 4,000명에서 64,000명으로 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번 워싱턴주 산불은 미국 내 최우선 진화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캘러베레스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빠르게 확산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뉴호건 호수 남쪽에서 시작된 갠 산불은 현재까지 3,000에이커,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0%입니다. 불길은 풀밭을 따라 번지고 있으며 당국은 뉴호건 호수 동쪽의 4개 구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나 건물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피 주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마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박람회가 여름철 폭염을 피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최 시기를 9월로 옮깁니다. 세크라멘토에서 17일 동안 열린 올해 박람회에는 65만 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마지막 주말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38도를 넘으면서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이나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는 시설, 냉방이 되는 건물로 몰렸고 일부 상인들은 낮 시간대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more of the heat, getting to everybody, and during the day, not too many people want to come out. 주최 측은 내년 박람회를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해마다 지역 농축산물과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주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박람회는 1854년부터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LA 인근 랜초 팰레스 버디스를 방문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후원 행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후원 만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경 보안 강화, 범죄 감소 등 현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골프장 인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예고됐으며 대통령 경호를 위해 랜초 팰레스 버디스와 LA 공항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교통 통제와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오늘 밤 라스베가스로 이동해 내일 경제와 감세 정책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가 월 최대 10만 달러를 내면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먼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외교, 경제 정책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발표를 트루스 소셜에 먼저 올려온 만큼 유료 이용자가 게시물을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가 권력 남용과 내부자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애덤 십 상원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토드 브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내부 갈등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그동안 당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반사법 무기화 기금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IRS의 세금 자료 유출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과 연계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돈이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 등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지급되는데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블랜치 후보자가 해당 기금을 추진하지 않는 데 합의하면서 당내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Order rescinding the creation of the weaponization fund is binding and would have to be created over again. And I don't believe that at least during Mr. Blanche's tenure at the DOJ that would be possible. 인준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랜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성추문 돈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2살 아이가 탄 차량이 도난당한 뒤 경찰이 15분 만에 차량과 아이를 찾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아틀란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반쯤 한 여성이 배달을 위해 차량을 잠시 세운 사이 21살 남성이 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2살 딸이 타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고 접수 15분 만에 차량과 아이,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It's okay, baby. You got him? 21살 용의자는 납치와 차량 절도,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UCLA에 재학 중이던 21살 학생이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건물 창문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킹 카운티 검시소는 21살 대학생 다이아나라 루이스가 지난달 30일 시애틀 버크 길먼 트레일 인근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는 UCLA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으며 사고 당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여름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현재 루이스를 추모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 비용 마련을 위해 온라인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푸에고 화산이 분화해 인근 3개 주에 재난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해발 3,763m 높이의 푸에고 화산은 어제부터 남서쪽 기슭의 계곡을 따라 용암과 화산, 쇠설류 등을 방출하며 활발한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방재청은 화산 분화로 해발 6,000m까지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치솟았으며 용암과 화산 쇠설류가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렸다면서 인근 마을 주민 1000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54,000선을 돌파했고 S&P 500은 7,700선을 웃돈 가운데 나스닥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4% 상승했고 소재와 산업재가 동반 2%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은 강한 실적을 내놓은 대형 기업들 덕분이었습니다.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는 매출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 이상 급등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 역시 AI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분기 매출이 급증하며 29% 폭등해 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또 다른 요인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였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거나 물류를 움직일 때 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덜어줄 것이란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구인공고는 예상치에 부합하며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장 이후 처음 실적을 공개한 스페이스X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오는 8월 15일 LA 한인타운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15일 오전 1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와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고 차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토요일에 열리는 만큼 가족 단위 참석이 기대되며 자녀들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는 교육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회는 행사 참석자 선착순 400명에게 감사의 뜻으로 쌀 한 포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인재단 KAF가 김영진 KLK 캐피탈 매니지먼트 대표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올 하반기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김 이사는 메릴린치 부사장과 오픈뱅크 이사 등 20년 이상의 금융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KAF는 이를 계기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KAF는 하반기 CBO 서밋과 파운더스 서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뉴욕 맨하튼에서 발생한 연쇄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30분쯤 맨하탄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84가 인근에서 괴한이 성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유교회 회당 앞에서도 또 다른 남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학습 지원 사업 스터디 유어 코리아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남부 지역의 초중 고교와 대학, 학습 모임, 학생회 등으로 선정된 기간에는 $800에서 $1,000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서는 오는 9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100만 규모의 은행 사기를 벌인 50대 한국 국적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은행 사기와 불법 재입국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모 씨가 지난 2020년 사기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됐지만 이후 불법으로 재입국해 위조 여권으로 72개의 허위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른바 체크카이팅 수법으로 약 $119만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며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상인이 러시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에 공격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격받은 민간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쫓아오는 드론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빌면서 도망칩니다. 차량을 사이에 두고 몇 바퀴를 돌던 드론은 갑자기 남성을 향해 돌진한 뒤 폭발합니다. 올해 52살의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Жінка почала тікати, а він почав розвертатися і це ж медмашина. Я йому показую, що дивися овочі, це нічого там. 러시아군 소유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은 이 상인은 파편상 등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Ну, ви бачите, він кружився прямо над машиною, так наді мною. Ну, ударив машину, і я рядом. Коротше, виходить, ми вирівнялись. І він вже ударив, я просто впав. Потім я вже побачив, що машина. 현지 시간 어제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잔혹한 민간인 공격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다며 강하게 러시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매일 러시아 드론 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 인간 생명을 겨냥한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뒤에 후퇴한 러시아가 수류탄이나 대인 지뢰를 공중 투하하거나 민간 표적에 드론 공격을 가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는 해당 영상과 관련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날 한 일본 정치인이 술과 공연을 곁들인 후원금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규모 7.1 강진이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난달 28일 오후 1시간 반 뒤 100km 남짓 떨어진 후쿠오카의 한 호텔에서 자민당 후쿠오카 현 의원단 마스오 도쇼 회장의 후원금 모금 파티가 열렸습니다. 비어 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엔 500명 넘게 참석했는데 음식과 술이 제공됐고 개그맨 공연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시 후쿠오카에도 진도 5약의 강진이 있었고 마스오 회장도 구마모토 강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해명에 나섰는데 되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やってよ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いますか? 正直やってよかったと思ってます. 후쿠오카 지사까지 이런 상황에서 음식과 술을 곁들인 모임을 연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물러나겠다며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私自身 G の表明をし、多くの方々に不快な思いをさせたことを心からお詫びいたします. 그러나 당직만 내려놓고 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議員をしながらしっかりと説明をし、信頼関係含め行動を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SNS에는 진도 7 지진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라며 낙선 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지원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는 오전 가기에서 예비비 242억엔, 우리 돈 2,200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頂戴したお声、ご要望を踏まえやれることはすべてやるとの決意のもと、先手で取り組みを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제부터 구마모토 공장의 정상 조업을 시작한 반도체 업체 TSMC도 2억 5천만 엔을 피해 지원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방송 NTV 등도 국민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처음 내놓은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 내놓은 2026년 방위백서입니다. 한국을 국제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했던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해역 공역 경계 지도에선 독도 주변에 동그랗게 실선을 쳐 일본 영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2005년 이후 22년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히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추조 가지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쪽이 위로 향한 지도를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중국의 군사활동을 부각하며 강한 경계심을 표현한 셈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연대 강화도 견제했습니다. このような中ロ両国による一連の活動は我が国に対する恣意活動を明確に意図したものであり、我が国の安全保障上重大な懸念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또 드론 같은 무인 군사 장비나 인공지능 AI 활용이 중요해졌다며 첨단 기술을 안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표입니다. 네, AI의 진심인 중국이 군사훈련에도 AI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이 AI를 전쟁에 활용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AI의 군사적 용도에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 전투기들이 지상 목표물과 시설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통제실에서는 타격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이 대거 동원된 공습훈련입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관영 CCTV가 방송한 이 영상에서 중국군은 AI 기술, 즉 지능형 공격 계획 시스템을 활용해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上百个战术单元靠着这套系统的规划，协同打击，做到了分秒不差，真正实现了体系秒杀，让软件定义装备、定义作战、定义战场。 AI 시스템이 목표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행 편대와 부대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중국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당시 미군이 AI 시스템을 활용해 공습 작전을 벌인 것과 유사한 훈련입니다. 당시 미국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으로 타격 목표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효과와 예상 반격 차단 등을 분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전쟁 수행에 자사의 AI 기술 활용을 반대하는 등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군사작전의 위험성 논란도 뜨거운데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전쟁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군을 향해 AI 시스템의 군사 적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능형 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AI를 활용한 군사 분야로까지 경쟁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안 수사권도 폐지됩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은 겁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건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선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라고 그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이 중수청의 조직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인력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2,874명입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및 법 왜곡죄 등 법률에서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이 큰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을 파견받는 합동수사 조직을 서울과 수원, 대전에 설치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이를 담당할 사회적 약자범죄 특별수사팀도 설치합니다. 중수청이 초기 수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출범 전 인력을 채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얼마나 지원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1급에서 4급 상당의 계급을 주고 종전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는 특례도 내걸었습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차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대우하는 식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제때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사 부서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피해가 구제가 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 등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처음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서울 SBS 본사를 찾아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신작 오디세이의 제작 뒷얘기를 비롯해 AI 시대 영화 제작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 SBS에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들어서자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일일이 응한 놀런 감독은 뉴스 헌터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We started seeing large numbers of people coming to see it in Korea, and so at that moment I started wanting to come to Korea and meet people here and see what there was.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묘사하며 이 시대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놀런. 신작 오디세이의 이야기야말로 자신의 많은 과거작들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 many themes and so many story models that have been important to me in my whole career that come from this foundational text, and I found that exciting. 6개월 동안 옥수수밭을 직접 만들어 촬영하고 실제 비행기를 구해 폭파시킬 정도로 그래픽 대신 사실적 연출을 고집해온 그는 AI가 고도화될수록 영화의 핵심은 결국 창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I'm interested in is using these tools with collaborators, with human creative artists, and that's when you get something that you can all be proud of and that you can all believe in and invest in. 놀런 감독은 한국 영화인들이 문화적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하며 방한 중 이뤄진 박찬욱 감독과의 유쾌한 만남도 소개했습니다. But he said, I'm sure you'll take a holiday and take a rest, but you shouldn't do that for too long because I want you to make another film. Which frankly just made me feel very, very tired. 놀런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문명을 떠받치는 가치인 상호 존중의 의미를 현대사회에 꼭 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협상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전협정 파기 이후 처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